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겠습니다만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말고도 수행비서도 진술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 수행비서라는 게 최주현 기자, 원래 법인카드 내가 안 썼어요, 우리 비서가 썼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혹시 그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30년 지기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예. 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가져다가 약 3억 원 어치를 썼다, 이런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소가 됐는데, 예. 비서실장이 원래는 이제 모두 다 내가 사용한 것이다, 내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쓴 게 모두 맞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나선 거거든요. 나만 쓴 게 아니에요, 저분도 썼어요, 이렇게 나간 겁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 밖에도 허위 취업 의혹 이 부분도 있었는데, 네. 원래는 김성태 전 회장을 상가에서 만났다가 이제 본인이 채용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채용이 되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최근에는 또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진술 번복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 역시 지금 이 비서실장조차도 이전 부지사와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스탠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진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 부지사도 더 벼랑 끝에 몰리게 돼서 지금 이런 식의 진술 번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지금 검찰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 이번 주 지금 소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원래 한 8일 내지 9일 이쯤 소환하겠다는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이번 주 소환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2019년 2월에 바로 정진상 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한번 본격적으로 좀 추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정진상 전 실장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불려가면은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진술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2019년 2월이 과연 이때가 하노이 노딜 이런 거 있었을 그랬었죠. 때죠. 관계 안 그러니까 안 이때 좋을 때. 정진상 당시 실장이 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본격 추진해달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조사하고 싶은 겁니다. 경기도는 할 수 있다. 당시 남북 관계가 이 교착 상태에 빠졌어도 경기도는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충분히 그걸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충분히 경기도가 돌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정진상 전 실장이 중계하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진위 또 내용 이런 것들을 검찰이 파악하려고 지금 정진상 전 실장을 부르게 될 것이고, 만약에 부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도 예정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상의 부탁 지시는 이재명 지사의 부탁 지시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물론 정진상 전 실장이 아마 검찰에 소환되면 어떤 진술을 할지는 현재 예측이 어렵지만 본인은 그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하고의 사이에는 원래 직제상으로 보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나 정진상 씨는 그 중간에 끼어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부인을 했고요. 대질 조사하겠느냐 했더니 김성태 전 회장은 하겠다 했는데 김용 부원장은 안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 잠깐 볼까요? 지지율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거의 20%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물론 오차범위에 있습니다만 6%포인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 잠시 뒤에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명락회동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여론조사가 사실에 거의 근접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와 상반되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한 50% 가까운 여론조사인가요? 그것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허무맹랑한 보도라고 생각되고요. 예. 저 갤럽 조사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접하는 민심의
반영치에 근접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당은 뭐 일정 부분 걱정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예. 상당수의 분위기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실정 아, 때문에 예. 우리가 죽서도 이른바 더 죽쓰는 실패를 것이 해도 예. 있어서 저쪽이 더 죽쓰니까 예. 뭐 좀 믿을 구석이 있다 이런 만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당의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가 아주 갈수록 짙게 지금 먹구름을 주고 있고 다음에 뭐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제대로 해결도 못했죠. 그다음에 코인 사건도 있었고요. 예. 많은 젊은이들이 또 떨어져 나갔고 그 이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당 리더십이나 지도부나 뭐 당의 전체에 대응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에는 유능하지도 않고 또 도덕적이지도 않고 예, 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질문 드리죠. 지금 밑에 자막에 보면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또 이거 질문 드렸다가 이상민 의원님한테 불리 갈까 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자,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전부터 예.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당을 위해서 그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는 본인의 개인 영역에서 생긴 문제를 당이 지금 온통 뒤집어 쓰고 있고 당에 또 많은 의원들이 나서고 있잖아요. 예. 방탄정당, 내로남불, 위선적 이런 것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끊어내려면 이재명 대표가 빨리 퇴진해야 된다는데 저는 10월 설이 있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이진 않고 분위기로 볼 때는 예. 그러나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른바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뭐 언제까지나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당장이라도 좀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본인 아니면 그 뭐 대안이 없다. 뭐 또는 그 뭐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누가 있겠냐 뭐 이런 당내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공당에서 무슨 대안부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은 이상민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죠. 그러면 최지원 기자, 민주당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사퇴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지금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물론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대놓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점점 총선이 다가오는 국면으로 접어들수록 뭐 이제 공개석상에선 물론이고요. 기자들과 만나는 사석에서도 예전에는 심지어 했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아마 이제 당장 선거가 임박해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쉬쉬하는 경향이 많고요. 공천 시즌 다가오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뭐 이렇게 기자들한테 잘못 전달했다가 괜히 이제 지도부의 귀에 들어간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예, 그런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에. 근데 연초부터 원체 뭐 전 총리 누구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올라오면서 연말에는 이제 비대위 시스템으로 가서 공천을 조금 더 투명하게 했다라는 명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구상은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친명계 의원 얘기도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죠. 친명계 의원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일부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림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은 찌라시, 소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재명 대표 측근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본인은 저는 저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진짜 그 부분에서는 찌라시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뭐 10월에 퇴진한다, 아니다 12월 이후에 퇴진해서 비대위를 만든다, 뭐 12월 전에는 그 전당대회를 새로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온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그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이번 수사입니다. 이번에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일단 첫 번째로 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이제 저는 이미 일단은 실토했다고 봐요. 말이 예. 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지만 실토된 걸로 보고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제3자 뇌물이나 직접 뇌물 이게 검토되고 있을 터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요. 불체포 특권을. 네.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이건 제 추측인데요. 99.99 저는 구속될 거다. 물론 그건 그러면- 예, 네, 좋습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예, 네. 완전 추측. 예, 그러면 저는 이 게임이 끝난다. 이 지지부진한 뭐 10월에 물러나네 안 물러나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일단 구속돼야 민주당이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구속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는 했습니다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분명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죄다, 죄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전해드려야 될 것 김미경 같습니다. 의원님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로운 구원 투수가 등장하는 걸까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전현직 대표가 만났습니다. 막걸리, 이낙연 전 대표가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뭐 기자 생활 같이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막걸리를 2병밖에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이. 그러면 이제 반병씩 한 잔, 먹었다는 예. 얘기인데 반병이죠, 반병. 반병씩 다 먹었다 해도.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날 분위기는 이제 뭐 1시간 40분에서 2시간 뭐 그 정도 있었다고 해요. 저녁 식사를 겸해서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그 중요한 얘기는 나올 계제도 아니고 예.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이제 대변인 발표를 보면 뭐 총선에서 승리하자, 뭐 그럼 민주당이 당연히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누구든 뭐 그 동의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다는 뭐 개딸들과 같은 그런 어떤 비명계 공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뭐 2번씩이나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그 별로 강조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뒷받침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의 불만 이런 것들로 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그래픽 준비했죠. 두 사람의 그 얘기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났을 때만 해도 공개적으로 만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비공개로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했더니 자, 위에 이재명 대표의 했던 말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의 단합. 이러자 이낙연 대표는 단합보다는 도덕성을 얘기를 했어요. 도덕성.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자, 한 분은 도덕성, 한 분은 단합.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몽 언론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 얘기는 사실 애둘러서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비명계를 향한 소위 친명계들의 대거 공격 내지는 뭐 개딸들의 행태 뭐 과거에 무슨 뭐 수박 깨기니 뭐 이런 그 퍼포먼스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이재명 대표가 좀 정리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도덕성, 민주주의 회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단합은 뭐죠? 현재 이 당의 정통성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예. 전당대회에서 뽑혔으니까. 예. 단합은 곧 다른 거 말고 그냥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자, 이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에 지금 일단 회동 자체가 늦었어요. 일단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두 분의 만남이 어떤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큰 뭐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단합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 맞는 말이죠. 단합을 하려면 근데 정정당당하고 떳떳해야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당내에서 그냥 무조건 손잡고 한다고 단결이 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겠죠. 마음에서. 그거는 민심의 근거에서 민심에 부합한 그런 것들이 당 지도부든 당의 전체적인 문화가 있어야지 그냥 뭐 겉으로 속으로는 뭐 딴짓 하면서 단합하자고 하면 그럼 이재명 대표를 그냥 위해서 무조건 뭐 봉사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누구나 당 구성원들이 국민을 뵙기에 그 정정당당하고 떳떳할 정도의 도덕성도 지금 많이 망그러져 있잖아요. 회복되고 당내의 민주주의도 사실은 복원해야 되고 뭐 이런 건 당연한 저는 우리 당의 지금 결함이기 때문에 이를 빨리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도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주당도 일부 당원들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종전의 민주당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국민을 보고 자신이 스스로 자족감이 들 만큼 예.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단결하자는 건 그냥 헛구호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